네, 온라인 클래스 3월 8일에서 3월 10일 1학년 수학 두 번째 수업 2차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노트랑 교과서, 필기구 다 준비하시고 오늘은 13페이지 할 차례네요. 13페이지 다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단원 제목부터 쓰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다항식. 예, 다항식의 연산, 중단원 다항식 연산하고 있고요. 이제 13페이지로 가다 보니까 소단원 넘어갔네요. 02 다항식의 곱셈과 나눗셈. 고등학교 온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단원으로 넘어갔죠. 신기하죠. 다 준비하시고 필기하시고 시작해 봅시다. 항상 얘기하죠. 지난 시간 배웠던 내용부터 한번 해보고 시작할게요. 지난 시간 노트 한번 펴서 뭐 배웠는지 한번 쭉 봐보세요. 보면 지난 시간에는 뭐 했냐면 다항식의 곱셈과 나눗셈 오늘 할 차례인데 지난 시간에 덧셈과 뺄셈 했었죠. 덧셈과 뺄셈. 그 전 시간에 했던 게 이제 다항식을 먼저 정리하기 위해서 내림차순이라는 거, 그 다음에 오름차순이라는 거, 뭐 이런 정리 방법에 대해서 좀 배웠고 이거를 이용해서 덧셈, 뺄셈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는데 뭐 그냥 복잡하지만 잘 정리해서 천천히 정확하게만 잘 풀면 된다 했어요. 뭐 순서는 이렇게 됐었어요. 뭐 한번 써보면 괄호를 먼저 제거하고 기억나죠? 괄호를 먼저 제거하고 그 다음에 뭘로 정리? 내림차순, 오름차순. 내림차순으로 내림으로 정리하고 그 다음에 뭐끼리? 동료한끼리 계산하면 된다. 뭐 이런 얘기 했었죠. 기억납니까?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했던 게 좀 복잡한 더 다항식이면 이런 것들을 좀 쓰기도 한다. 뭐였냐? A 더하기 B랑 B 더하기 A가 같다. 이거 무슨 법칙? 교환 법칙. 기억납니까? 그 다음에 A 더하기 B 더하기 C,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세 개가 있을 때는 모두 무슨 법칙도 가능하다? 결합 법칙도 가능하다. 결합 법칙이 무슨 뜻이라고요? 뭘 먼저 계산할 것인가? 순서를 결정해 주는 겁니다. 순서. 분배랑 결합이 반대가 아니고 분배랑 결합은 전혀 다른 법칙이고 결합 법칙은 뭘 3개 이상 있을 때 뭘 먼저 계산할 건가를 판단하는 건데 더하기는 앞에 걸 먼저 하든 뒤에 걸 먼저 하든 상관없다. 무슨 얘기예요? 둘 중에 편한 계산 빨리빨리 먼저 해서 우리가 빨리 계산을 완료하자. 뭐 이런 뜻인 거죠. 아무튼 하지만 여기서 제일 중요했던 건 뭐였냐면 천천히 정확하게 풀어라 라는 거를 더 강조를 했습니다. 여기서는 아직 스피드를 올릴 단계가 아니라 그랬어요. 천천히 정확하게 푸는 방법에 대해서 연습하시라 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오늘 내용 같죠. 13페이지. 이제 덧셈 뺄셈 했으니까 그 다음에 당연히 곱셈 나눗셈 하겠죠.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복잡해지죠. 오늘까지는 곱셈까지는 사실 중학교 때 했던 내용이랑 비슷할 수 있긴 하지만 나눗셈부터 좀 복잡해지는데 아무튼 한번 시작해 봅시다. 우리가 다항식의 사칙연산을 만드는 거예요. 덧셈 뺄셈을 만들었고 동명끼리 잘 계산하면 된다. 이제는 곱셈 나눗셈. 요거 하기 전에 지수 법칙이라는 거 살짝 볼게요. 지수 법칙. 이것도 중학교 때 배웠던 거예요. 중학교 때 배웠던 거. MN을 우리가 자연수라고 했을 때 지수 법칙에 대해서 한번 다시 살펴보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중학교 복습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오랜만에 하니까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라는 생각으로 좀 해봅시다. 보자. 첫 번째 A의 M제곱이라는 게 있고요. A의 N제곱이라고 했는데 두 개를 곱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이거 옛날에 배웠죠? 지수의 무슨 법칙? 합법칙 기억납니까? A의 M 더하기 N제곱. 이게 무슨 법칙이었냐면 합법칙이었어요. 전체를 곱하는 건 지수끼리 더하는 거랑 같은 의미더라. 이래서 합법칙이었죠. 뭐 M제곱이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A가 몇 번? N번 곱해져 있다. M제곱이라는 건 A가 N번 곱해져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N번 곱해져 있고 N번 곱해져 있으니까 전체는 N 플러스 N번이 곱해져 있겠구나. 그래서 A의 N 플러스 N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다. 라는 게 합법칙이죠. 기억나죠? 옛날에 했던 거예요. 두 번째, A의 M제곱을 N제곱 했어요. 이건 어떻게 되죠? 무슨 법칙? 기억나죠? 슬슬 곱법칙입니다. 곱법칙. 어떻게? 지수끼리
곱해주면 된다. 제곱을 세제곱 했다는 얘기는 제곱이 3개 있다는 얘기잖아요. 2개, 2개, 2개씩 3개 있으니까 2 곱하기 3 이렇게 되는 거죠. 기억납니까? 뭐 원리까지는 잘 기억이 안 나더라도 그냥 보면 자연스럽게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다음 세 번째, 이런 형태도 있습니다. b분의 a의 n제곱. 분수 형태인데 이렇게 n제곱이 돼 있다. 어떻게 되죠? 이 지수가 위에도 들어가고 아래도 들어간다. 그래서 무슨 법칙? 이게 마치 분배되듯이 나눠지듯이 들어가기 때문에 분배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b의 n제곱분의 a의 n제곱 이렇게 써주면 된다라는 거였죠. 다 중학교 때 겁니다. 생각나야 돼요. 마지막 네 번째 뭐겠어요? m제곱 나누기 n제곱. 무슨 법칙이라고 불렀죠 얘는? 차 법칙이라고 불렀습니다. 고등학교 내용 선수했던 친구들은 지금 이게 옛날 거라 다시 또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옛날에는 어떻게 배웠냐면 이렇게 배웠어요. 이 m하고 n하고의 대소를 먼저 비교합니다. m이 더 크다고 칩시다. 이렇게 하면 헷갈리니까 뭐 예를 들어 5제곱 나누기 3제곱이라고 해봐요. 어떻게 되죠? 제곱이죠. 어떻게 했어요? 위에 거에서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뺐죠. a의 n-n제곱 이렇게 됐었죠. 기억나요? 근데 두 번째 m하고 n하고 같아요. 같은 거 나누기 같은 거 하면 얼마죠? 1이죠. 그러니까 세제곱 나누기 세제곱 똑같아. 3 나누기 3, 7 나누기 7 하면 1이잖아요. 그래서 1 이렇게 됐었고요. 밑에까지 잘 보이죠? 평소에 교실 수업할 때 이 밑에까지 잘 안 쓰는데 온라인 하면 여기도 잘 보이니까 그냥 씁니다. 네, 마지막 n보다 n이 더 커요. 그러니까 뒤에 게 더 커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쓰면 대충 이런 거죠. 위에 있는 건 노란색은 노트 정리 안 하셔도 돼요. 3, 5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돼요? a 제곱분의 1이죠. 어떻게 했어요? 뒤에 게 더 크니까 얘가 분모로 들어가면서 몇 분의 1 이런 형태로 되더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분의 1인데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뺀다. a의 n제곱 마이너스 m제곱 이렇게 했었어요. 사실 선수를 많이 나간 친구들은 이거를 바로 지수의 확장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여기 mn은 뭐죠? 자연수예요. 자연수. 자연수라는 얘기는 몇 번이란 뜻이죠. a의 세제곱은 3번, a의 5제곱은 5번, a의 7제곱은 7번 곱해져 있다는 뜻인데 나중에 이제 이런 형태를 조금 더 확장해서 여기다가 0을 넣을 수는 없을까? 여기다가 음수를 넣을 수는 없을까? 조금 더 나가면 분수를 넣을 수는 없을까? 이 정도 수준까지 확장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직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테니까 나중에 자연스럽게 나가겠지만 아무튼 중학교 때는 이렇게 지수 법칙이라는 걸 배웠어요. 현재 이거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좀 곱셈을 해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넘어가서 가로 2 다항식의 곱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뭐 할 거냐면 다항식끼리 곱해볼 거예요. 다항식끼리 곱해볼 겁니다. 이것도 중학교 내용 좀 섞여 있으니까 이렇게 천천히 따라오시면 돼요. 첫 번째 봅시다. 근데 정리를 좀 종류별로 나눠서 첫 번째는 뭐부터 볼까 하냐면 단항식 곱하기 다항식을 볼까요? 단항식 곱하기 다항식. 그러니까 한 개짜리랑 여러 개짜리 붙어 있는 거 어떻게 계산하면 좋을까라는 겁니다. 뭐 별로 어렵지 않을 거예요, 얘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a x 더하기 y, a 곱하기 x 더하기 y, a 곱하기 x 더하기 y.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이 a를 안에다가 하나씩 뜯어서 분배해주면 되죠. 뭐 해주면 된다고요? 분배해주면 돼요. 분배. 그럼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ax 더하기 ay 이렇게 나오죠. 간단하죠? 사실 옛날에 했던 거예요. 이렇게 잘 해주면 된다라는 건데 이제는 조금 더 복잡하게 뭐 하고 싶은 거냐면 다항식에다가 또 다항식, 그러니까 2개짜리 이상이랑 2개짜리 이상을 또 곱해보고 싶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2x 플러스 3y 곱하기 x 플러스 2y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원리는 간단해요. 똑같습니다. 뭘 잘해주면 된다? 분배를 잘해주면 되는데 여기서는 좀 신경 써야 되는 건 빠지지 말고 빠지라는 건 빠지라는 거 좀 이상하네. 빼먹지라고 합시다. 빼먹지 말고 분배하면 된다. 그러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잘 분배해서 그냥 천천히 써주기만 하면 분배 법칙은 끝나요. 다항식 곱셈은 끝나요.
해봅시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두 개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한 개 있을 때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했으니까 얘는 그냥 이 두 개를 뜯어서 한 개씩 이렇게 분배를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빼먹지 말고니까 그 빼먹지 않는 방법은 개인적으로 잘 찾으시면 되는데 쌤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합니다. 앞에 거에 첫 번째 걸 뒤에다 다 분배를 해줘요. 써보면 이렇게 되죠. 2x제곱 더하기 2x2y니까 4xy 이렇게 되죠. 됐나요? 그러면 이 앞에 건 끝났어요. 더 이상 분배할 필요 없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뭐 하면 돼요? 3y를 또 빠지지 않고 분배하면 돼요.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쭉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거 다 분배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건 끝났어요. 이제 3y 두 번째 거 싹 분배. 그럼 어떻게 돼요? 3yx 더하기 6y제곱 이렇게 되죠. 됐나요? 그 다음에는 우리 앞에 했던 다항식 계산하는 거 동료끼리 계산. xy나 yx나 똑같죠? 나중에 좀 익숙해지면 빨리빨리 정리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2x제곱 플러스 7xy 플러스 6y제곱. 지금은 간단하니까 괜찮은데 이게 점점 식이 길어지면 너희들이 주의할 건 딱 한 가지예요. 빼먹지 말라는 거.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정확하게 하는 계산이 중요하다. 10줄짜리 계산을 그 흐름에 맞춰서 잘했지만 세 번째 줄 맨 끝에 하나 딱 틀리면 그냥 이 문제는 통으로 틀린 거다. 내가 이 문제를 푸는데 10분이 걸렸다. 그러면 이 10분은 그냥 날아가 버린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천천히 빼먹지 말고 정확하게 하는 걸 꼭 연습하셔야 된다고요. 연습 한번 직접 해보면 예를 들어 이런 거 한번 해보세요. x 더하기 y,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거 한번 직접 해보세요. 잠깐 시간 줄 테니까 한번 직접 해봅시다. 해보세요. 됐나요? 다른 친구들은 잠깐 멈춰서 풀고 보십시오. 봅시다. 어떻게 하면 된다? 앞에서부터 빼먹지 말고 x부터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문자로 많이 쓰는 건 x, y, a, b, c는 숫자를 많이 써요. 그러면 개수니까 앞에다 붙여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냥 편하게 ax 더하기 by 더하기 by가 아니죠. bx 더하기 cx 이렇게 쓰면 되고 그 다음에 뭐 분배? y도 마찬가지로 분배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a, y, b, y, c, y 이렇게 된다라는 거. 됐습니까? 별로 어렵지 않죠? 거기 교과서 보면 내용 하나 더 해야 되는구나. 지우고 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가로 3, 세 번째 내용 뭐 할 거냐면 곱셈의 성질 할 겁니다. 이번엔 3개 A, B, C를 다항식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덧셈의 성질 기억나죠? 뭐였죠? 교환이 가능하다, 결합이 가능하다. 뭐 그런 것도 할 거예요. 이번에도 교환, 결합, 근데 이제 곱셈 들어갔으니까 분배까지 한번 체크를 해볼까 합니다. 한번 해보면 이것도 뭐 별거 아니니까 간단하게 쭉쭉쭉 넘어가 볼게요. 어째 집에서 강의 들을만 한가 모르겠네요. 괜찮네. 지금 월요일 첫날 또 강의 찍고 있는데 오전에 아주 이래저래 강의가 난리 나가지고 스템하고 통화한 친구들 꽤 있는데 아무튼 첫 주니까 좀 정상화될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요. 그래도 어찌됐든 선생님들이 최대한 열심히 강의 올려주시고 계시니까 집에서 꼭 수강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A랑 B라는 다항식을 곱했어요. 근데 반대로 B랑 A랑 다항식을 순서를 바꿔서 곱했어요. 결과가 다를까요? 똑같겠죠. 달라질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XY나 YX나 똑같듯이. 그래서 이건 무슨 법칙? 교환 법칙. 곱셈의 성질, 교환 법칙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 결합 법칙은 몇 개 있으면 돼요? 3개 있을 때 결합이 뭐라고요? 순서. A랑 B랑 먼저 곱할 거냐? B랑 C랑 먼저 곱할 거냐? A랑 B랑 하든 B랑 C랑 하든 어찌됐든 결과는 어떻다? 똑같다. 그러니까 결합 법칙도 성립한다라는 거.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분배 법칙인데 분배 법칙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연산 기호가 최소 2개 이상은 돼야 분배 법칙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A랑 B 더하기 C라는 다항식을
곱한다 라고 하면 어떻게 이건 계산을 하면 된다. 앞에 A라는 다항식을 B랑 C에 분배를 해주면 된다. 그래서 AB 더하기 AC 이런 식으로 분배를 해서 계산을 할 수 있다 라는 얘기. 마찬가지로 A 더하기 B에다가 C를 뒤에다 곱해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뒤에 거가 이렇게 분배가 가능하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뭐야 이번에는 AC 더하기 BC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됐나요? 그 밑에 이제 13페이지 문제 1번, 13페이지 문제 1번, 13페이지 문제 1번 그 전개하시오 문제 있네요. 그거 한번 지금 노트 한번 해봅시다. 한번 해보세요. 직접 해보세요. 직접 멍 때리고 있지 말고 직접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다른 친구들은 보시고 다른 친구들은 또 잠깐 멈춰놓고 하세요. 멈춰놓고 선생님이 너희들이 멈춰놓고 문제 풀고 멈춰놓고 문제 풀을 시간을 좀 체크를 고려를 해서 강의를 한 30분 정도로 올려요. 뭐 길어봐야 한 40분. 근데 원래 우리 학교 수업은 50분 강의잖아요. 그죠? 50분 강의. 근데 그 부분을 신경 써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들이 안 풀어져 있으면 안 돼요. 알겠죠? 개인적으로 푸는 시간도 꼭 준비하셔야 되고요. 수학은 절대로 강의를 듣는다고 실력이 오르지 않습니다. 본인의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막말로 선생님 수업 안 듣고 니네들이 혼자 문제만 풀어도 시험 잘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아직 개념을 처음 이렇게 정리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강의 한번 듣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꼭 본인이 혼자 문제풀이 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거를 가지지 않고 나 강의 열심히 들었는데 왜 결과가 안 나오지?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선생님이 임용고사를 보려면 또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네. 임용고사를 보려면 한국사 시험이라는 걸 봐야 돼요. 한국사 3급 자격증이 필요하거든요. 3급. 근데 쌤은 이제 되게 이과적인 성향, 수학에 특화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쌤은 수학만 좋아해요. 딴 거 다 싫어하고. 좀 특이한데. 아무튼 그런 친구들 좀 있잖아요. 특히 선생님 역사 막 이런 쪽 전혀 못해요. 선생님은 이렇게 뭔가 논리적인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역사는 모르겠어요. 막 갑자기 막 왕이 튀어나오고 막 누가 죽고 막 누가 살았다가 막 제가 막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 왕은 막 또라이 같은 왕, 이 왕은 되게 괜찮은 왕이고 막 모르겠더라고요. 막 역사적으로 막 선사시대가 어쩌고. 근데 선생님 어찌됐든 이제 임용고사를 보려고 상급 자격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 자격증을 따려고 시험을 보려고 이제 강의 인터넷 강의 들었죠. EBS 거. 선생님 그 최태성 쌤이라고 그 쌤이 하시는 EBS 강의. 그때 내 기억에 한 150강짜리였나? 150강짜리를 들었어요. 이 최태석 쌤이 처음에 강의 딱 시작하면서 뭐라 하냐면 이 강의만 들으면 상급사 시험 무조건 합격한대요. 근데 뭐 70강인가 80강인가 아무튼 이제 앞에까지가 이론 설명이고 뒤에가 문제풀이였는데 이론 강의만 들어도 충분하다. 근데 이걸 끝까지 완강을 하면 무조건 합격, 무조건 100점이다. 막 그랬었어요. 선생님 끝까지 들었어요. 진짜 열심히 끝까지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나 얼마나 한국사 하기 쌤이 싫었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너무 싫다 보니까 강의만 듣고 복습을 하나도 안 했어요. 150강 들었는데 쌤 몇 점 맞았냐면 커트가 70점이거든요. 커트가 70점. 근데 쌤 70점 맞았어요. 더 웃긴 건 선생님이 이렇게 가채점을 혼자 수업 그 시험 보면서 했어요. 시험 보면서 이건 맞았고 이건 틀렸고 이건 잘 모르겠고 헷갈리고 막 이렇게 딱 했더니 70 몇 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합격이다 했는데 집에서 딱 채점해 보니까 내가 맞았다고 생각한 거 다 틀리고 내가 찍은 거 막 다 맞고 뭐 이래갖고 겨우 딱 70점이 걸려갖고 선생님 합격해갖고 이제 임용 보고 이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강의만 들어서는 안 돼요.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이 꼭 필요해요. 그걸 안 하면 강의 듣는 시간은 사실 이제 의미 없이 날아가는 시간이 돼버리니까 꼭 그만큼 사실 쌤이 많이 얘기하는 건 3배 정도를 얘기를 하거든요. 50분 강의면 3배면 얼마예요? 100분 정도. 그러니까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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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150분을 총 그러니까 수업 포함해서 그 정도는 복습을 해야. 선생님은 너희들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거의 10년이 걸렸어요. 생각해 봅시다. 고등학교 다닐 때 쌤도 이 내용 공부했겠죠, 한 번. 대학교 가서 임용고시 준비하면서 공부했겠죠, 한 번. 그 다음에 선생님은 이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 집에서 이거를 공부를 해요. 3번. 선생님도 이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3번 정도는 준비를 하거든요. 근데 배우는 입장에서, 너희들은 나보다 수학 못하잖아요. 근데 배우는 입장에서 3번을 안 한다. 그거는 뭐 이제 잘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거죠.
이해됩니까? 잘하려면 꼭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가능하면 많이 집에서 복습을 하는 게 수학 실력을 높이는 데 좋다라는 거. 아무튼 이거 한번 해봅시다. 잘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한번 같이 해볼게요. 봅시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빼먹지 말고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분배. x 먼저 이렇게 분배하는 거죠. 뭐 어떻게 됩니까? x 세제곱 x제곱 더하기 x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뭘 분배해요? 2를 분배하죠. 그러면 2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뭐끼리 계산? 동량끼리 계산이니까 x세제곱은 뭐 없네요. 그 다음에 x제곱은 이렇게 있으니까 3x제곱, 그 다음에 x 2x니까 3x, 마지막 플러스 2까지 해주시면 되겠죠. 됐나요? 두 번째 것도 한번 해봅시다. 두 번째 거 하려고 해봤더니 이렇게 분배할 게 너무 많죠. 근데 아까 뭐였죠? 뒤에서 분배도 가능해요. 맞죠? 그러니까 얘를 분배하는 게 조금 더 편해 보이잖아요. 분배할 게 적은 게 좋죠. 안 그래요? 그래서 분배해보면 얘는 이렇게 되죠.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y, 그 다음에 플러스 4x y 제곱, 그 다음에 5y 아니고 마이너스 분배해줘야 돼요. 마이너스까지 묶어서 이렇게 해보면 마이너스 10x 제곱 y 플러스 15xy 제곱, 그럼 얼마죠? 마이너스 20y 세제곱 이렇게 되죠. 이제 먹기리 계산 동류와 2x 세제곱은 뭐 없고요. x제곱 y는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얼마니까 마이너스 13x제곱 y, 그 다음에 4, 15니까 19xy 제곱 마이너스 20y 세제곱까지. 답이 맞죠? 혼자 있어서 틀리면 안 되니까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넘어가서 이제 대망의 곱셈 공식. 대망의 곱셈 공식을 합시다. 가로 4. 다 보이죠? 가로 4. 곱셈 공식. 사실 이번 단어는 이 곱셈 공식, 그 다음에 나중에 한 인수분해, 이걸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원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중요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찌됐든 다항식의 계산은 수학적인 원리나 개념 뭐 이런 게 중요한 것보단 뭐라 해야 될까? 그냥 문제풀이 방식 중간중간에 우리가 계산을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그때 그 과정에 필요한 뭔가 하나의 스킬, 기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연습을 그냥 해놓으시는 거예요. 연습이 필요한 단원이지 뭐 이거를 막 특별히 막 여기에 특별한 막 수학적인 의미가 있고 뭐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연습이 필요한 과목이다, 단원이다 라고 생각해서 결국 우리는 이 곱셈 공식, 선생님이 총 10개를 알려줄 건데 이거를 다 외우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먼저 얘도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어요. 중학교 때 선생님이 수업할 때 얘기한 반도 있고 안 한 반도 있는데 곱셈 공식은요, 너희들 문제집 보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어요. 막 심한 거 20개, 30개도 나와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학교에 교과서에는 딱 몇 개 나와 있냐면 10개 나와 있어요. 10개. 정확하게 10개. 너희들은 수능 때까지 사실 곱셈 공식은 이 10개만 알아도 돼요. 이거면 충분합니다. 수능엔 교과서 내용이 나와요. 수능엔 교과서 교육과정 이상을 벗어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10개의 공식만 있으면 수능을 봐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이 10개를 가지고 얼마든지 공식을 변형해서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게 너희들 문제집에 정리되어 있는 20개, 30개 되는 공식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20개, 30개는 결국 이거를 이 10개를 토대로 조금씩 변형해서 만든 공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10개를 정확하게 이해해 놓고 변형하는 방식들을 좀 너희들이 기억을 해두면 얼마든지 적용이 가능해요. 이해됩니까? 차라리 20개, 30개를 다 외우지 말고 이거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변형이 가능한지를 좀 더 익히는 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5개만 먼저 볼 건데 이거는 중학교 때 했던 거예요. 중학교 때는 5개 배웠어요. 한번 쭉 써볼게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알고 있다고 믿고 너희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겠죠, 당연히. 한번 써보면 첫 번째 a 플러스 b의 제곱, 두 번째 a 마이너스 b의 제곱, 세 번째 a 플러스 b 곱하기 a 마이너스 b, 네 번째 x 더하기 a, x 더하기 b, 다섯 번째 ax 더하기 b 곱하기 cx 더하기 d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다 5개.
1번, 2번은 옛날에 뭐라고 불렀냐면 완전 제곱식이라고 불렀어요. 3번은 많이 알죠? 이거는 더하기 빼기에 따라서 합차 공식 뭐 이렇게 배웠습니다. 나머지에 대한 뭐 이름은 특별히 없고. 그래서 요거부터 한번 불러보면 어떻게 됩니까? 한번 집에서도 입으로 좀 이렇게 말하면서 해야 잘 외워져요. 불러보면 어떻게 돼요?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면 a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되죠. 합차는 어떻게 됐죠?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이렇게 됐어요. 기억납니까? 네 번째는 이거 나중에 인수분해 때도 많이 써야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x제곱 하고 얼마의 x 1차 그 다음에 상수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얼마 가운데 1차의 개수는 뭐가 들어가냐면 되냐면 이 두 개 있는 숫자의 합 a 더하기 b 그 다음에 뒤에는 이 두 개의 숫자의 곱 그래서 a, b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기억납니까? 다섯 번째 건 이제 조금 공식으로 외우면 복잡한데 사실 문제가 나오면 푸는 건 뭐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리고 이런 경우가 만약에 이제 뭐 외우기가 너무 힘들다 하면 그냥 이렇게 분배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어차피 이거는 다 분배해서 계산한 걸 정리했더니 이런 형태로 나오더라 해서 우리가 익숙해서 자주 공식화해서 쓰는 것 뿐인 거지 원리는 다 그냥 빼먹지 말고 분배해요. 알겠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건 어떻게 되냐면 얘도 x제곱 x 상수인데 어떻게 되냐면 앞에 거 x제곱 가운데 거 x 더하기 상수인데 앞에 거는 x 앞에 있는 얘 곱해진 거 ac 이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렇게 BC, AD. 그래서 보통 AD 먼저 쓰거든요. AD 플러스 BC, X 이렇게 되고 마지막은 B, D 이렇게 되죠. 기억납니까? 이게 중학교 때 했던 내용들이었어요. 좀 체크해둘 건 요거는 합, 요거는 곱이다 라는 거 좀 체크해두면 좋고 요거는 이제 뭐 자주 나오진 않는데 요 모양 자체가 한 번씩 쓸 때가 있어서 ADBC, ADBC, ADBC 이렇게 조금 그냥 그 말 자체가 좀 익숙해지면 좋긴 해요. ADBC 정도 하나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내용 중에 하나 좀 추가했으면 좋겠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이거 하나만 좀 추가해서 적어 놓읍시다. 이 밑에다가 이어서 이 내용 좀 적어주세요. 이거는 이제 다 얘기했죠. 저 10가지에 다 포함되는 거지만 한 번씩 종종 나오니까 좀 체크를 해두면 이렇게 쓰는 공식도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1, 2, 3, 4, 5번 중에 몇 번입니까? 1번, 2번이죠. 완전 제곱식이에요. 근데 완전 제곱식인데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면 정리를 하면 앞에 거 제곱 앞에 거 뒤에 거 곱하면 얼마죠? 1에 2배니까 2죠. 더하기 2 뒤에 거 제곱 x제곱분의 1 이렇게 써줘요. 밑에 거는 앞에 거 제곱 이거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1의 2배니까 마이너스 2 더하기 x제곱분의 1 이렇게 써줘요. 정리하면 이런 식으로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더하기 2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빼기 2 이런 식으로 이 공식이 은근히 많이 쓰이거든요. 얘는 좀 추가로 암기해두세요. 이 밑에다가 이렇게 이어서 노트 정리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지금 강의 시간이 정확하게 체크를 안 해서 한 8, 9분 된 것 같은데 28분 된 것 같은데 오늘 곱셈 공식 5번 우선은 여기까지만 수업하는 걸로 할게요. 여기까지 정리해 놓은 내용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온라인 기간이라고 제발 집에서 놀지 마세요. 너희들 학습 결손이 너무 많이 발생해서 학교 딱 오는 순간 완전 막 이렇게 리셋돼 가지고 오는데 제발 그러지 말고 집에서 좀 열심히 들으시고요. 또 얘기하지만 계속 여러 번 지금 반복 지겹게 얘기하고 있지만 집에서 꼭 노트 정리하시고요. 베껴 쓰지 말고 좀 이렇게 천천히 들으면서 선생님 이거 강의 나중에 다 올려놓을 거예요. 지금 온라인 기간이라 학습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나중에는 그냥 다 공개할 예정이에요. 다 선생님은 이거 유튜브에 다 올려놓거든요. 너희들 그 온라인 클래스 사이트에는 400메가까지밖에 안 올라가는데 선생님 강의가 보통 한 4기가 정도 돼요. 그래서 이거 다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데 그거 나중에 공개로 풀어줄 거예요. 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너희들이 필요할 때 그냥 와서 참고해서 듣고 집에서 공부하다 좀 개념이 이해 안 되면 참고해서 듣고 나중에 이제 기회 되면 너희 시험 기간에 뭐 시험 예상 문제라든가 교과서에 있는 중단원 대단원 문제 풀이라든가 그 풀이
하는 문제풀이 영상도 다 찍어서 올려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너희들은 공부를 주변에서 막 이렇게 시켜주려고 노력하잖아요. 지금 딱 그런 기간은 너희들에게 지금 딱 3년 남았어요. 너희들한테 지원이 들어가는 시기는 이제 3년 남았어요. 고등학교 3년밖에 너희들한테 지원이 못 가요. 뭐 대학교 때 대학원까지 지원해주는 가정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너희들한테 최대한의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시간은 고등학교 3년이 끝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이 마지막 기간을 낭비하지 마시고요. 부모님께서 너희들 하나 바라보고 이제 이제 다 키웠다 하시는 그 그 최종점의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순간까지 최대한 부모님한테 이렇게 많이 빼먹고 나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학원도 보내주세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시면 이쁜 아들 딸내미가 이렇게 해달라는데 해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발 이 좋은 시간에 아까운 시간에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좀 진로를 위해서 좀 열심히 노력하시면 좋겠고 노트 검사는 다음 주에 등교 계약이 아니지 등교하는 주간에 쌤이 수업할 겁니다. 반별로 이렇게 날짜 정해가지고 수업할 거니까 그때 일괄적으로 검사 맞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까지 이쁘게 잘 정리해 두시기 바라고 다음 시간 3차시, 4차시 또 이번 주에 남았어요. 3차시, 4차시 또 이번 주에 올려줄 테니까 또 빠지지 말고 잘 듣는 걸로 합시다. 혹시 강의에 문제가 있거나 뭔가 순간적으로 잘 안 되거나 하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학교로 담임쌤 통해서 뭐 담임쌤한테 연락을 하든 쌤한테 선생님 뭐 연락 잘하는 친구들은 쌤한테 하든 아무튼 학교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잘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3차시 강의 때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